네, 회기 두 번째 샘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회기 샘플 문항 풀고 있습니다. 네, 좀 느리네요. 혹시 시험 보실 때 이렇게 뭔가 로딩이 안 된다 하면 감독관에게 빠르게 연락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래요. 네, 시험 환경 구성 중입니다. 여러분의 시험 환경은 지금이 우리가 샘플 문항을 푸는 환경보다 좋을 거예요. 네, 문제가 로딩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회기 2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회기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읽어보시고 이게 회기 문제인지 분류 문제인지 아셔야 돼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일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MSE 이런 표현이 나온다. 이것은 그냥 회기 문제입니다. 분류 문제라면 accuracy, recall, precision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이것은 회기 문제예요.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셔도 문제가 다음 달 납부 예정 금액을 예측하는 문제, 금액이니까 숫자잖아요. 수치를 예측하는 것은 회기이다. 문제를 읽으실 때는 이 밑에 있는 요 변수들의 이름과 뜻, 의미까지도 같이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가져오고 확인을 해볼게요. 전체 데이터를 모두 다 조회하기. 클릭합니다. 잠깐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회기 모형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기술 통계량 문제예요. 종속 변수의 기술 통계량 채빈값. 역시 여기 기초 정보 분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네요. 변수의 유형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기초 정보 분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하지만 이런 문제는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데이터 가공에 가셔서 이 값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 문제는 지금 한번 풀어보죠. 자녀 약정 계열수, 플로트, 수치형 데이터, 부가정보, 인티저 수치형 데이터, 고객 관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 범주형 데이터, 이전 달 납부금의 수치형 데이터, 그쵸? 고객 관리 수준이 답이에요. 사실 이런 문제는 변수의 이름만 보아도 수니까 이거는 금액이니까 수치네 뭐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부가정보 이렇게 나오면 이게 수치형 데이터인지 범주형 데이터인지 알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요 데이터 가공에 오셔서 요 인티저인지 플로트인지 오브젝트인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는 범주형, 인트나 플로트는 수치형입니다. 네, 요거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정보 분석으로 돌려놓고 나머지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결측치가 가장 많은 변수의 결측치 비율, 기초정보 분석에서 할 수 있는 문제죠.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히트맵 그리셔야 되죠. 납부 예정 금액의 분포를 확인하고 가장 큰 IQR 나왔어요. 박스 차트 그리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변수가 한 개만 나온다면 IQR을 여기에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레이블 P라고 하는 게 Q3과 Q1이 나와 있으니까 Q3에서 Q1 빼면 레이블 P의 IQR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변수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나왔어요. 조건이 더 붙은 거죠. 이런 것들은 박스 플롯, 박스 차트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구간이 나오고 구간 안에 있는 뭐 개수, 데이터의 수 차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분포 차트 그리셔야 합니다. 0의 값을 가지는 데이터 중 데이터가 가장 많은 데이터가 많다 하는 게 데이터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이죠. 이것도 분포 차트 그리셔야 합니다. 여기 중앙값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중앙값이니까 네, 물론 여기서도 중앙값 알 수 있죠.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레이블 P의 중앙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쉬운 문제는 이 기초정보 분석에서도 알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의 조건이 나오면 박스 차트 그리셔야 되죠. 최빈값의 비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결측치 대체하세요. 라고 하는 게 핵심이죠.
결칙치를 대체하세요 했으니까 데이터 가공 가셔야 됩니다. 머신러닝 모델 나왔고 MAE 나왔어요. 딥러닝 모델 나왔고 학습을 시키고 상위 5개 변수 AI 모델 활용해서 변수 영향력을 보셔야 되죠. 이때는 시뮬레이션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모델 고도화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 보이니까 다시 1번으로 돌아갈게요. 종속 변수가 여기서 뭐죠? 여기 문제에서 다음 달 납부 예정 금액을 예측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다음 달 납부 예정 금액 레이블 P라고 하는 것이 종속 변수입니다. 여기서 레이블 P의 기술 통계량을 확인해라.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되죠. 최빈값의 개수는 뭐냐면 최빈값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값 3만이라는 값이 가장 많았고 1259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259보다 작은 값을 찾는 거죠. 0의 개수 어디서 찾나요? 여기 제로스에서 찾으면 되죠. 0의 개수는 92개. 답이네요. 그죠? 나머지도 볼게요. 최대값. 요 값이죠. 11만 8,182 큽니다. 데이터의 개수 9,000개 큽니다. 표준 편차 23,873개 큽니다. 그죠? 답은 1번 0의 개수입니다. 변수의 유형이 다른 것 아까 했고요. 결측치가 가장 많은 변수의 결측치 비율을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결측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요 각각, 요 전체 말고 이 각각 변수의 missing 요 비율을 보시면 되죠. 쭉 내려볼게요. 0, 여기는 1.11, 0, 1.11, 0, 2.22, 0, 0, 네, 3.33. 가장 큰 것의 비율을 쓰라고 했으니까 3.33.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쓰라고 했는데 이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수치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그래프를 그려라. 이제 이동을 해야죠. 시각화 분석에서 우리는 히트맵을 그려야 합니다. 히트맵. 이게 수치형 변수들이고요. 끝까지 올리고 조회하기. 네. 이 중에 레이블 P, 요 레이블 P라고 하는 것과 양의 상관관계는 이쪽에 가까운 것, 플러스 쪽에 가까운 것, 즉 이 고동색이 진하게 나온 것, 요거네요. 그쵸? 그냥 딱 봐도 요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레이블 P와 레이블 P, 자기 자신간 1이죠. 어그리먼트 먼스와 어그리먼트 자기 자신간 1이에요. 요 대각선 방향은 모두 1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상관관계라서. 그리고 요거하고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려면 요 줄만 보면 되죠. 레이블 P와 어그리먼트 먼스, 레이블 P와 엑스트라 인포 1, 레이블 P와 엑스트라 인포 2, 레이블 P와 프리비어스 P 봤더니 프리비어스 P가 0.99로 가장 높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프리비어스 P라고 철자 틀리지 않게 똑바로 쓰셔야죠. 이거 똑같이 쓰셔야 돼요. 그 다음은 고객 등급별 레이블 P의 분포를 확인하고, 분포라는 말이 나오니까 왠지 분포 차트 그려야 될 것 같지만 여기서는 IQR 값을 쓰라고 했어요. IQR은 무조건 박스 차트입니다. 박스 차트인데 지금 고객 등급별이니까 X의 고객 등급 클릭하셔야 되고, Y에는 납부 예정 금액 얼마죠? 레이블 P 선택하셔야 되고요. 네, 더 이상은 선택할 게 없고 데이터 범위 끝까지 하신 다음에 조회하기 누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IQR 얼마예요? IQR이라고 하는 것은 Q3에서 Q2를 뺀 거예요. 즉 이 상자의 높이입니다. 딱 봐서 상자가 가장 큰 것 찾으시면 되죠. 지금 이 상자가 가장 높아요. 59.5452에서 18K를 빼는 거예요. 59.5452K에서 18K를 빼면 이게 얼마죠? 41.545 이렇게 나오는데 반올림하면 41.55 정도 되겠네요. 문제에 반올림해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41.55였나요? K.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구간이 나오고 데이터의 수 이런 게 나오면 우리는 분포 차트 그려요. 그쵸? 분포 차트. 프리비어스 P에 대한 분포 차트를 그리는데 변수가 한 개 더 나왔어요. 고객 등급이 화이트인 데이터, 실버인 데이터 하래요. 여기에 고객 등급을 휴로 설정을 하셔야 되죠. 전체 데이터에서 조회하기 하시면 여기에서는 화이트와 실버인 것이 색깔로 나타날 거고 화이트는 주황색, 실버는 보라색이에요. 그죠? 그리고 구간은 28이니까 요 지점쯤 되죠. 그죠? 보시면은 화이트인 게 219개. 그죠? 그리고 보라색인 실버가 120개. 219 빼기 120 하면 99죠? 99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자녀 약정 개월수가 0의 값을 가진 데이터 중 데이터가 많은 고객 등급 작성하시오. 그러니까 데이터 수가 많다 했으니까 역시 분포 차트예요. 문제 딱 보시면 이거 무슨 차트를 그려야 되나 하면 이렇게 데이터의 개수 그리고 어떤 값을 어떤 구간을 갖는 이렇게 나오면 분포 차트입니다. 분포 차트에서 약정 개월 수라고 하는 것이 숫자죠. 여기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고객 등급 범주형 데이터죠. Q는 범주형 데이터를 나눠서 색깔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커스터머 클래스 하시고 조회하기 하시면 지금 요게 남은 자녀 약정 개월수예요. 제일 앞에 있는 것이 그 개월수가 0인 값이에요. 어그리먼트 먼스가 0인 것, 어그리먼트 먼스가 1인 것. 지금 1 단위로 구간을 나눴어요. 그 중에 가장 데이터가 많은 것은 지금 요 면적이 가장 넓은 것 VIP가 가장 넓죠. 1894개고 그 다음 188개, 399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대가 가장 높은 것 VIP 이게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는 거예요. VIP라고 쓰시면 됩니다. 대문자로 VIP라고 똑같이 써줄게요. 이번에는 중앙값 문제가 나왔네요. 다시 박스 차트로 돌아가요. 중앙값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고객 관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범주형 데이터 X로 쓰셔야 되고요. 인스톨먼트 YN이라고 하는 게 할부 여부 이거는 휴 칼럼에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X 칼럼과 휴는 범주형 데이터이고 중앙값 Q1, Q2, 이런 Q3 이런 값은 수치형 데이터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납부 예정 금액 요게 여기에 이제 중앙 Y 칼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회하기 아니죠. 데이터 범위를 끝까지 하고 조회하기 누르시면 그죠? 여기에서 고객 관리 수준이 B인 사람 요 왼쪽만 보면 되겠죠. 오른쪽은 보실 필요 없어요. 그 중에 할부 여부가 Y인 사람 할부 여부 Y니까 보라색 이 보라색 박스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 보라색 박스의 중앙값 나오죠. 50K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다 50K라고 쓰시면 되죠. 맞죠? B인 사람 중에 여기 Y인 사람 맞죠? 네, 맞았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종속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 대해서 결측치가 있는 경우 결측치를 대체해라. 데이터 가공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 얘는 결측치가 있어도 대체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중에 어떤 게 결측치가 있는지 보죠. 요거 어그리먼트 먼스라고 하는 게 결측치가 있어요. 수치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바꿉니다. 평균값은 민이죠. 민으로 보기 적용. 다음 엑스트라 인포는 결측치 없죠. 결측치가 100개 있어요. 범주형 데이터이니까 최빈값 보기 적용. 그다음에 엑스트라 인포 2도 없고 커스터머 클래스에 200개 결측치가 있어요. 클래스 범주형 데이터니까 최빈값 보기 적용 누르시고 새로운 컬럼이 한 개씩 생기는 거 보이시죠?
커스터머 레벨은 결측치가 없어요. 카테고리도 없어요. 프리비어스 피라고 하는 것은 3.33% 300개의 결측치가 있어요. 수치형 데이터예요. 수치형 변수는 평균값 했으니까 여기서 평균 민 선택하고 보기 적용. 네,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이때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 가공 후에 변화된 클래스 요거죠. 커스터머 클래스 요것의 최빈값의 비율을 작성하시오. 커스터머 클래스의 최빈값은 VIP이고 4029명이고 44.77%예요. 44.77이라고 쓰시면 되죠. 숫자만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공 데이터 저장을 클릭해서 가공된 데이터를 저장하시오 했으니까 저장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데이터셋이 생겼어요. 그 다음 머신러닝으로 넘어갈게요. 3개의 머신러닝 모델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학습해서 MAE 평균이 최종적으로 가장 작은 모델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앞에서 신규로 저장한 데이터 사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신규로 저장한 데이터 가져오겠습니다. 본 과제 해결에 맞는 알고리즘 유형, 이거는 회귀 모형이에요. 그래서 학습 유형을 리그레션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ML 모델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리니어 리그레션, 디시전 트리,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요 3가지 사용을 할 겁니다. 앞에서 결측치 처리에 사용한 변환하기 전에 변수는 제외 칼럼으로 지정하래요. 여기서 저는 어그리먼트를 제외하고 인스톨먼트 제외하고 클릭. 네. 커스터머 클래스 제외하고 그다음 프리비어스 피 이거 제외했어요. 4가지. 4개 이제 제외하겠습니다. 아까 결측치 처리를 한 게 요 4개의 변수였죠. 종속 변수를 아웃풋 칼럼으로 지정해라. 종속 변수는 레이블 P였어요. 올라가고 그다음 나머지는 그대로네요. 데이터 유형은 모델 유형에 맞게 설정해라 했는데 지금 수치형 데이터 여기 수치 데이터 유형이 수치로 되어 있고 나머지도 이제 맞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네, 학습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네, 결과를 보죠. 결과는 MAE를 보라고 했으니까 MAE예요. 최종적으로 가장 작은 모델 했으니까 요 모델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가 가장 작습니다. MAE에서 2가 에러값 오류 오차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이에요. 여기서는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좋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네, 여기서는 모델을 저장하라는 이야기가 없고 머신러닝 모델은 아래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니까 바로 딥러닝 모델로 넘어갈게요. 모델 학습의 딥러닝 학습. 네, 또 하나씩 해보죠. 신규로 저장된 데이터 사용해라. 네, 데이터 요거 확인했어요. 그리고 종속 변수를 아웃풋 칼럼으로 지정하고 결측치 처리한 것은 제외 칼럼으로 지정해라. 네 개 제외 칼럼으로 지정했고요. 범주형 변수는 스파스로 인코딩 하시오. 범주형 데이터는 인코더를 통해서 수치형 데이터로 바꿔야 된다고 했죠. 그때 스파스하게 바꿔라. 네, 4개 모두 바꿨고요. 종속 변수의 데이터 유형을 모델 유형에 맞게 해라. 이 종속 변수의 데이터 유형은 뉴머리컬 맞아요. 그쵸? 리그레서 맞아요. 회귀 모델. 그 다음 활성화 함수는 렐루를 사용하고 레이어 수는 1로 하고 레이어 크기는 128로 하고 드롭아웃은 0. 그 다음에 파라미터 에포크를 10으로 해라. 그쵸? 배치 사이즈는 64로 해라. 그 외에는 모두 초기 값을 하고 학습을 하시오. 학습을 해보죠. 네,
모델 학습을 다 한 다음에는 모델 저장 기능을 통해서 모델을 저장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학습을 벌써 마쳤네요. 일단 모델을 요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가 무엇인지 볼게요.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은 몇 번째 학습이냐? 이것은 제일 밑으로 와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베스트 밸리데이션 모델 에포크 10번째 10이라고 되어 있죠. 10번째 학습을 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다. 요 위에 올라가서 각각 학습했을 때마다의 이 로스 값을 살펴보시면 점점점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위에 있는 값들보다 요 값이 더 작죠. 그죠? 요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10. 답은 10이라고 적으시면 되죠. 숫자로 정수로 적으라고 했으니까 10. 그 다음 12번 문항에서 네, 상위 5개의 변수 가봐야죠. 모델 활용해서 우리가 학습한 것은 요거예요.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모델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 마지막 거 제가 저장을 했습니다. 변수 영향도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 중에 없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죠. previous p 있고요. extra info 1 있고요. extra info 2 있고 마지막 커스터머 레벨이 여기 없습니다. 그 다음 시뮬레이션 문제네요. 시뮬레이션 문제는 좀 쉽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변수 이름이랑 이 값이랑 잘 매칭해 가면서 넣어주시면 돼요. 물론 작업 데이터 맞게 선택하셨고 우리가 학습시킨 모델도 맞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쵸? 0, 13 넣어보죠. A 상품 B 0, Y 일반 이건 5만 5천이 아니고 5만 다 맞게 입력하신 거 확인하시면 여기 결과가 나오죠. 납부 예정 금액은 52,487원입니다. 요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52,487원. 근데 정답 반올림해서 정수로 적어라 했으니까 여기 반올림 해도 똑같이 52,487원이죠. 적으시면 되죠. 네,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딥러닝 모델을 고도화하래요. 12번 문항에서 한 거랑 똑같이 하되 전체 데이터를 학습하는 횟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만 20으로 바꾸래요. 뭐죠? 전체 데이터를 학습하는 횟수는 에포크예요. 에포크 값만 20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 위에서 명시한 것과 똑같이 해라. 그죠? 그래서 가볼게요. 다시 딥러닝 학습으로 가서 아까와 똑같이 조금 기억을 다듬어 이제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처음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빨리 하실 수는 없을 건데 저는 아까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여러 번 했던 거라 저는 네, 스parse 오브젝트는 모두 스parse로 바꿔라 하는 거 있었죠? 그리고 지금 리그레서 이런 거 다 맞고 그죠? 이 값은 1로 하고 요가 맞고 얼마였냐면 살짝 또 보죠? 틀리면 안 되니까 128이었고 드롭아웃 0이었고 에포크만 20으로 늘리라고 했죠. 방금 문제에서.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64. 그 외에는 모두 초기값 사용해라 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에포크 전체 데이터를 학습하는 횟수만 20으로 해서 학습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MSE를 작성하시오 했으니까 MSE만 찾으면 되겠죠? 네, 학습을 벌써 마쳤네요. 제일 마지막으로 가서 우리 레이블 B라고 되어 있는 요것에 MSE, mean squared error가 MSE죠. 0.4794653 문제에서 또 반올림해라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써라 돼 있으니까 0.4795라고 적으시면 되죠. 0.4795 됐죠? 네, 여기까지 해서 문제 다 풀었습니다.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지금 마지막 문제에서 고도화하는 문제가 마지막에 있으면 요 값들도 다 다시 설정하는 게 참 귀찮죠. 귀찮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문제 먼저 푸시고, 그쵸? 푼 다음에 마지막 문제에 뭐 뒤에 이거보다 더 뒤에 고도화가 있다. 고도화해서 요것만 20으로 바꿔라 하면 앞에 문제 푸시고 요것만 20으로 바꾸신 다음에 다시 학습 시작해서 넣으시면 되죠. 근데 넣기 전에 어떻게 10으로 제 해볼게요. 이거 10으로 된 모델 아까 학습 시작해서 이걸 저장을 해 놓으시는 거죠. 요 모델을 일단은 이렇게 모델 저장을 내가 아는 어떤 이름으로 해놓고 이미 존재한다고 하니까 저는 모델 저장을 저를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이때에 MSE 뭐 이런 거 10번 뭐 이런 거 답 확인하시고 이거 20으로 해서 학습 시작.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금 마지막 문제 고도화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요거 파라미터만 어떻게 변경해서 네, 다 됐고 여기 MSE 0.4795라고 답 마지막 문제 답 마지막 문제 답을 먼저 적어주시고 그쵸? 근데 우리는 아직 안 한 문제가 있잖아요. 앞에 두 문제 아까 딥러닝 학습하고 나서 요 13번과 14번을 지금 건너뛰었어요. 그럼 어떻게 가면 돼요? 모델 활용해 가셔서 아까 내가 마지막으로 그 고도화하기 전에 저장했던 모델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모델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잘 선택하시면 되죠. 변수 영향도 확인하시면 요 13번 문제 여기에서 풀 수 있고요. 그쵸? 커스터머 레벨 여기 없죠? 그 다음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내가 모델만 잘 선택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값을 넣어서 시뮬레이션 하면 되죠. 결과 똑같이 나오겠죠. 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요 이름이 제가 그 고도화하느라 파라미터를 변경하기 전에 저장을 해놨던 모델이에요.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B 0, Y 이것은 일반, 이것은 5만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되죠. 보시면 이게 52,487 똑같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모델이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아낄 수 있죠. 네, 답안 제출합니다. 네, 모두 푼 거 확인했고 제출하겠습니다. 네, 확인하고 종료까지 누르면 이제 시험이 끝납니다.